대한민국 역사교과서 네 번째 시간 계속합니다. 다섯나라 시대의 통합과 발전,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다섯나라인데요. 좀 복잡하죠. 분류가 생소합니다. 삼국시대의 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제의 성장과 고구려의 충돌, 그 당시 중국 남북조 시대였다는 것이고요. 선비족이 건국하고 우리나라가 중원 북방을 차지해서 북의를 설립하고 건설하고 그렇게 됩니다. 중원의 남방 지역에는 송제양진, 반도와 대륙을 아우른 제국 백제다. 4세기 말에 전성기를 구가했다. 고구려와 격전을 치르고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다. 평양성공했던 왕이 근초고왕이죠. 서기를 짓게 했고 동진과도 연결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로왕이 전사합니다. 그때 장수왕이었죠. 문주왕이 용진에 천도하게 됩니다. 성왕 18년 538년에 사비로 천도할 때까지 63년간 웅진시대가 전개됩니다. 그 이후 계속 내부 혼란이 이루어집니다. 삼국사기는 간략하게 기록했는 바 백제사 복원을 위해서는 중국 사료를 활용해야 함. 이 중국 사료에는 대표적으로 남제서가 있죠. 그 백제 기록을 그들이 또한 그 백제에 관련해서 가린 부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 서적을 찾을 수 있는 대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대륙을 경영했다는 그 중흥군주 동성왕의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나라와도 싸웠다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군사를 보내 침략했는데 우리 백제에게 패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백제가 대륙에 진출했다는 채치원, 삼국사기 채치원 열전입니다. 고려 백제는 전성기에 강한 군사가 100만이어서 남쪽으로 오월을 침략하고 북쪽으로 유연제 노를 흔들어 큰 해가 되었습니다. 많이 보신 문장일 겁니다. 중국 정사에도 나오는 대륙백제설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치통감. 영명 6년에 북의의 군대가 백제를 침략했으나 백제에게 패했다. 남제서 요서 경략설도 소개하고 있고요. 송서의 백제전. 백제는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 동쪽 천리에 있었다. 그 후 고구려가 요동을 점거하자 백제는 요서를 공략해 점령하였다. 백제가 다스리는 곳을 진평군 진평현이라 한다. 이 역사 지리학 문제입니다. 백제가 지배한 대륙 지역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서군과 진평군. 백제 임금은 수하에 여러 왕을 두었던 황제였다. 남제서 백제 열전.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다. 이게 북방 민족의 특징이죠. 흉노족. 좌우에 하나씩 두게 되는 것이죠. 삼조선도 이런 체제라는 겁니다. 고조선에. 대륙 반도 12에 걸친 넓은 강역을 다스리기 위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양서 백제 열전에는 백제의 22담로가 있었는데 모두 임금의 자제 종족들이 나누어 다스린다. 백제왕이 동서 두 왕성에 거주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대륙에 여러 군을 설치하다. 송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열도를 경영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령왕의 외경영. 백제는 대륙과 반도와 열도를 경영한 대제국이었음. 야마토해를 담노, 즉 제후국의 하나로 관리했다. 일본 서기는 거꾸로 기록했다고 하죠. 칠지도가 외를 담노로 다스린 그 증거물이 되겠습니다. 또 무령왕릉에서 황제의 죽음인 붕으로 기록했습니다. 일본산 금송을 관으로 썼고요.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있고요. 성왕이 불교를 전파한 것들, 여러 관리들을 파견해서 외를 경영했다. 불교도 전파해주고 불교 서적도 보내고 외는 백제의 제후국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 서명기 백제천 곁에 커다란 궁과 정을 지었다. 이 지도를 소개하는데요. 미흡해 보입니다. 좀 보충해 보겠습니다. 백제의 영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백제 팔성의 위치에 이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대륙에 있죠. 또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6세기 동북아 정세 이기훈 선생이 추정한 여기서는 고구려와 수의 전쟁이 다 지금 보시는 대로 중원 내륙에 있습니다. 전쟁터가요. 백제가 있고 또한 고대 국가 위치를 찾다 전우성 선생의 책도 봐야 하겠습니다. 플러스 담노 이거는 상생방송에서 소개한 것인데요. 22 담노 이거를 그 지도에 표시해 본 동아시아를 제패한 해양 대제국이었다. 국제무역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다 보면요. 오른쪽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최대기의 일본 제국주의 영토입니다. 뭔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고구려 중기사입니다. 선비족과 연대를 같이 합니다. 중흥군주 미천왕의 등장 4세기입니다. 고국원왕의 분투와 전사 근초고왕 때죠. 모용황이 전연을 건국하고 선비족들 중기 고구려의 시련과 극복 모용준한테 시련을 겪은 내용 백제한테 고국원왕이 전사한 내용 소수림왕이 드디어 나타나서 체제를 정비하고 고구려의 시련을 극복하게 됩니다. 고국 양왕은 요동을 공략하게 되죠. 드디어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출신 북연 황제 고운 그래서 북연도 우리 그 고구려 출신이 세운 나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역사지리 문제입니다. 양평도는 어디인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통설은 요녕성 요양이다. 그러나 하북성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수왕 평양천도 얘기가 나옵니다. 평양은 어디인가? 오늘날 대동강 북한의 평양인가?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덕흥리 고분 벽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연 황제를 데려온 장수왕 고운이 고구려의 후예라고 그랬죠. 고씨
장수왕이 영향력을 미쳤답니다. 신라 중기사로 넘어갑니다. 지증왕과 버풍왕의 개혁, 신라 발전의 비약적 발전의 시기가 되겠죠. 이때 국호가 신라가 되고 마립간이 국왕으로 확정이 됩니다. 우산국도 정벌하고요. 버풍왕 국방력이 강화됩니다. 나라의 체계가 이루어지고 2차 돈의 순교도 이때 이루어지고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금관과야 멸망시키죠. 구영왕의 세 아들 노종, 무덕, 무력을 진골로 편입, 그 무력이 김유신의 아버지가 되겠죠. 진흥왕 때 신라의 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사 편찬하고 화랑제도, 신라 백제 동맹, 나중에 성왕을 전사시키고 나제 동맹을 깨죠.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키고 궁궐 계단에다 밑에다가 성왕의 시신을 조각내서 묻혀놓고 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밟고 지나도록 그렇게 모욕을 했다는 겁니다. 다섯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연과학과 금속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천문을 관측한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식 기록이 훨씬 실현율이 높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철기 기술이 발전했다. 그런 내용. 금은 가공 기술 설명하고 있고 조선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나라 시대의 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 풍습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나라 시대의 문화,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하늘 숭배 사상과 신교, 그 단군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늘 숭배 사상이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익인간 사상 가지고 있었고요. 채치원의 난랑비서문, 풍류라는 것이 있어서 유불선의 풍류가 있어서 그걸 추구하는 풍습이 있었다 설명하고 있고요. 여러 신앙, 시조숭배 사상과 신앙 대상들, 유화부인, 이 버드나무가 북쪽에서는 우리 신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곰과 호랑이, 수호신 익숙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남의 이성산성이 있죠. 온조와 소선호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나라의 학술, 고조선에 신지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신지 문자가 있었고 녹동은 다섯 나라의 역사서 편찬, 고구려의 100권의 유기, 광개토대 왕릉비, 그 다음에 신집 5권, 이게 고구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다 전해지질 않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백제 근초고왕에서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고요. 그 외에 백제고기, 백제기, 백제신찬, 백제본기 등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을 잘하는 민족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보존을 못했었던 것이죠. 신라 진흥왕 때 국사를 편찬하게 되고 이런 기록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었는데 그러나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설들을 부인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세나라 시대와 동아시아 대전 이렇게 넘어갑니다. 고구려와 수나라의 대전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대전의 위치 이런 부분들은 또한 역사지리학 문제가 나옵니다. 제1차 고수대전에서 나오고요. 강희식 장군이 수나라 군대를 격파했다. 그 신채호 선생 그런 내용을 합니다. 오늘날 그 진주강 시들은 강희식 장군이 이제 시조로 모시죠. 강감찬 장군은 이쪽 낙성대에, 그래서 그 진주강 시들과는 이렇게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고구려 수대전, 수양제 와서 이제 대패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영양왕 때죠. 여기서 뭐 익숙한 이름 누굽니까? 을지문덕인가요? 이게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나와 있고, 그렇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죠. 가장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고수대전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6세기 동북아 정세를 추정해 봅니다. 전쟁의 장소가 어디였을까? 보시는 대로 수나라와 고구려의 위치를 이렇게 인정한다면 그 전장의 위치가 어디였을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쪽 바레만 쪽이 아니죠. 중국 내륙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구려와 당나라의 대전입니다. 당태종 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정관의 치, 그래서 정관정요 나오고요. 영유왕의 대당 유화정책과 반발, 유화정책에 반발해서 이제 연개소문이 나오게 됩니다.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고 대당 강경책을 유지하게 됩니다. 제1차 고당 전쟁, 보장왕 2년에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을 선포하죠. 명분은 요동은 본래 중국의 땅인데 수나라가 4차례 군사를 일으켰으나 취하지 못하였다. 내가 늙기 전에 이를 취하려 한다. 이랬답니다. 초기에는 당나라가 승전했답니다. 그렇게 돼 있었고, 제1차 고당 전쟁에서 안시성 승전과 당나라의 철군, 드디어 전세가 역전됩니다. 안시성이 버텨낸 거죠. 토산을 쌓았는데 고구려군한테 빼앗기고 맙니다. 삼국사기에서는 당주는 요동지방이 일찍 추워 풀이 마르고 물이 얼어 병마가 오래 머물기 어렵고 또 양식이 다하려 함으로 군사를 거두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길 수 있었으면 왜 거두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또한 김부식이 논하여 말한다. 유공권의 소설에 주필산 전투에서 고구려와 말가를 합친 군대가 40리에 뻗치자 태동이 두려워하는 빛이, 당태종이 두려워하는 빛이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길 수 없으니까 도망간 것이죠. 또 육군은 고구려의 배 거의 떨치지 못하였고 염탐하는 자가 이세적이 거느리는 흑기가 포위되었다고 고하자 당주가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했다. 비록 마침내 탈출했는데도 저처럼 위험했는데 구당서, 신당서와 사마강의 자치통 가면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이는 자기 나라를 위하여 수치를 감춘 것이 아니겠는가. 김부식이 논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도주의 길에 대해서도 당태종이 거의 죽을 뻔한 화살을 맞아 애꾸눈이 된
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당태종이 죽기 전에 그래서 유언했다고 하죠. 고구려 공격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구려 천화관을 수호하게 됐고요. 근데 강력하던 연개소문이 사망하면서 고구려도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국대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라와 백제의 충돌, 진흥왕과 성왕, 김춘추의 맹세, 그런 내용들이죠. 의자왕이 신라가 당으로 가는 당항성, 오늘 화성에 있죠. 공격한 내용들. 신라가 또 당나라와 영토 분할 협정을 맺은 내용들. 왜군 지원 요청하고 고구려에도 가서 요청하고 뭐 했으나 다 거절당하죠. 마침내 당나라행에 가서 당태종과 협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그 KBS에서도 방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백제는 계속 내부 갈등입니다. 백제가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신당연합군의 백제 공격. 그렇게 되죠. 소정방 얘기 나오고 김유신, 김범민, 계백의 오천결사대 내용들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부흥운동 일어나고 그렇죠. 백제의 유민을 장안으로 압송한 거의 뭐 그 당시에 백제 인구가 380만 내지 53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13,000여 명을 압송해 갔답니다. 백제 부흥군이 일어났죠.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 그렇게 돼서 전쟁 준비를 하고 백강전투를 마지막으로 신당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백제가 드디어 멸망하게 됩니다. 백제 지배층들은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성을 쌓고 신당연합군의 열도 공격에 대비를 했다고 하고요. 연합군이 공격하지 않자 백제 유민들과 외의 지배층들은 670년 외의 국호를 일본으로 고치고 720년에 일본 서기를 편찬하게 됩니다. 고구려 멸망하다. 백제 부흥군은 그렇게 저항해서 끝나고요. 문무왕이 신라에서는 즉위하게 됩니다. 고구려 공격합니다. 김유신이 평양까지 군량 운반해주고 그러나 소정방은 식량만 가지고 철수하죠. 그런 내용들 나오고요. 고구려의 분열 나옵니다. 문무왕이 고구려의 돌사성 함락시키고 연개소문 사망으로 아들 연남생이 맞게 되는데 내분이 발생합니다. 지방순시 중에 아우가 막리지가 되고 남생은 그 길로 당나라의 군사 요청을 하게 되고 당나라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고구려로 출발하게 되죠. 연정토는 신라에 항복합니다. 고구려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천자제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668년 신라군이 평양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대주의 득세하다. 20여만 명의 고구려 백성들이 당나라로 끌고 갑니다. 이들이 가서 어떻게 살았고 또다시 어디로 끌려가서 살았는지 이 멸망한 나라들의 그 유민들 역사들 이런 것들도 연구해야 될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천자국의 붕괴이자 천선민족의 주체적 역사관 붕괴, 사대주의 득세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마무리 대전입니다. 영토 분할 협정을 당나라가 어기죠. 백제와 고구려의 강역을 다 빼앗아 버리고 이에 대해서 신라가 압록강을 건너 당나라를 공격합니다. 여기 압록강은 지금 압록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백제 고토를 모두 찾아오고요. 당나라를 패퇴시킵니다. 배소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675년 신당 대전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비로소 대신라가 출범했다고 말합니다. 설인기 얘기가 나오고요. 대부분 격전지가 만주 지역이었답니다. 우리가 배운 반도 이내 얘기가 아닙니다. 진성여왕과 최치원이 바라본 신라 강역에 대한 그림을 삽입해 놓았고요. 이 강역에 대한 것은 보다 많은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